먼저 선고 시기에 대해서 여러 관측이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태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서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지금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윤기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관심인 게 언제냐 이거지 않습니까? 다음 주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얘기 나오는 건 없어요, 현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되면 선고일이 잡히고 나면 대통령 선고일도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해요. 선고일이 먼저 나온다. 그렇죠. 한덕수 예.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겠죠. 뭐 예. 19일 날 그러니까 변론 종결되는 시점도 빠르고, 예. 그다음에 쟁점도 비교적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평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을 조율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있고 나서 대통령 선고가 잇따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네. 대통령의 선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각의 여러 시각들이 있지만 어쨌든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예. 아직까지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이 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 시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 사유 중에 예를 들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이거 판단 문제만 남는 거기 때문에 위헌 위법인지 아니면 그 위헌 위법의 정도가 예. 뭐 파멸을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뭐 군인을 보낸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내가 지시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관계 인정이 크게 뭐 특별히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 포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위나 여러 사실관계 또 의도 이런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3가지 사유로 만약에 거기서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다면 그럼 지속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위헌 위법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하다라는 의견이 안 나온 것이 아닌가. 최소한 6명이 안 채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나머지 2개가 남죠. 국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 예. 그리고 정치인 체포 관련 문제들,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또 증거를 어느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인정돼야지만 예. 그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아마 좀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입장이 정해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이 2가지 이제 국회에서 직접 끌어냈냐 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체포 부분, 이 2부분에서 왜냐하면 예. 이 2부분에 대한 다양한 진술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 부분은 몇 개 진술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 그렇죠. 이분의 또 진술은 근데 오염됐고 지금 여러 가지 또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저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것처럼 알려지게 한 당사자인 홍장원 씨의 메모도 이 다양한 문제가 발견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조지호 청장의 전화 통화인데 이 부분도 약간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복식 전 서울청장과 또 엇갈리고, 예. 그래서 이 부분 대통령의 과연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는지 묵인했는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에서 어려움이 겪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오염된 정보, 이제 대통령이 끌어냈냐, 그다음에 체포 관련해서 이제 홍장원 차장하고 이제 오염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견이 엇갈려서 늦어질 거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설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물론 예상입니다만 어떻다고 보세요? 현재 상황. 우리가 이제 법원의 판결문을 쓸 때 보면요, 어떤 적용 혐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가 사실관계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지금 아마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법 적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위헌이다, 아니면 합헌이다, 위헌이지만 중대하다, 뭐 중대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지는 않았으리라 보여요. 그러니까 예. 뭐 각각 헌법재판관들의 각자의 결론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이 돼야지만 법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뭐 아까 저는 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뭐 홍장원 1차장의 국정원 1차장의 메모라든지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7만 페이지 가까운 수사 기록을 전부 다 확인하면서 재판관 개개인이 확인을 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7만 페이지라는 수사 기록을 다 보는 것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제 어저께죠. 14일을 예상했던 이유는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때를 이제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런 뭐 그 거죠. 정도 한 2주 정도 걸리더라. 뭐 늦어도 한 20일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두 재판관은 지금의 재판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재판에서는 두 예. 대통령이 그렇게 크게 다투지는 않았었어요. 사실관계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툰 문제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상당히 윤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는 굉장히 하나하나 따지고 있고, 특히나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예.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어떤 그 재판관 중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는 네.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평의 과정에서 내놓는 재판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파면 또는 뭐 기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재판에서 신속성만을 따질 것인가 오히려 완결성 그 선고의 완결성을 더 가져가는 것이 어떤 선고문이 나왔을 때 그걸 읽어보는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읽어볼 텐데 예. 그냥 이해가 되구나 어떤 결론에 따르더라도 이해가 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면에서는 예. 너무 이것을 신속하게만 내달라고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럼 결론적으로 만장일치를 구하기 위해서 숙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닙니다. 6대2, 5대3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만장일치가 꼭 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니, 안 않습니다. 된다. 꼭 옳은 방향도 아니라고 봅니다. 꼭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그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제 뭐 만장일치가 돼 있으면 보수 성향의 예를 들어서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어떤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든 같은 의견을 하기 때문에 국론의 분열이 없을 거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죠. 저는 그런 지금의 그렇구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